안녕하세요. 어코노미TV의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ELS와 DLS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LS와 DLS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LS입니다. Equity Link Security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지분이 연계된 증권,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ELS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 200, 나스닥, 항센, 니케이 지수, 유로스탁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여기에 파생 상품을 덧붙여서 만든 상품이죠. 말 그대로 주식이나 주가 지수에 따라 연동되는 파생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이라고 하시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파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정말 심플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간중간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선물 옵션에 대해 다룰 텐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구성을 지닌 상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 거죠.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구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마이너한 상품들은 많이 팔리지도 않고 대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ELS는 대표적으로 스텝다운형과 낙인 조건 여부, 그리고 낙아웃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스텝다운형입니다. 말 그대로 한 계단씩 내려간다는 의미로 일정한 주기, 보통 6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를 평가하게 되고 조기 상환 기준점보다 기초자산 가치가 높다면 해당 ELS는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받고 조기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기준일이 있고요. 그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6개월마다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 뒤에 이 상품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이게 이렇게 60원으로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상환 조건인 이 90원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다시 만기가 6개월로 연장됩니다. 그럼 또 6개월 뒤에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이때도 조기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의 진정한 만기인 3년까지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ELS 상품은 약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고 원금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1년 6개월 뒤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기 상환 조건이 80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ELS 상품은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받고 이제 조기 청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ELS는 경기가 무난하거나 호황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터지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 이게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권사들이 이런 상품을 파는 이유가 경기가 주기적으로 침체할 때 큰 돈을 벌 수 있게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나 그 이전부터 가입해 오신 분들은 이게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낙인 조건입니다. 이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로 구성된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가 특정 상황에 도달하면 이 조건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정 상황이란 기초자산의 가치가 약 45%에서 55% 정도 하락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스텝다운인 거는 아시겠죠? 여기에 낙인 조건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초자산의 가치가 55%를 초과해서 낙인 조건인 45% 지점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낙인 조건이 발동이 됩니다. 이 조건이 발동되면 스텝다운과 동일하게 매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조기 상환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만기가 계속 연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스텝다운형과. 그러면 에이 뭐야 스텝다운형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차이는 조기 상환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인 조건이 없는 스텝다운형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조기 상환 조건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이 두 개가 전건은 스텝다운형은 70이랑 55였습니다. 이에 비해 낙인 조건이 존재하면 만기 시점에 가까워져도 상대적으로 조기 상환 조건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대신 낙인 조건이 있는 상품은 낙인 조건 이 라인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약정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대신 낙인 조건을 건드리지 않고 이 구간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약정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좀 헷갈리시나요? 그러실 줄 알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일단 낙인 조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나눴고, 공통점은 일정한 주기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를 평가한다. 이거는 뭐 낙인 조건이 있거나 없거나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기준점으로 조기 상환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두 상품 모두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주가가 막 50% 이상 막 빠진다, 막 이렇게 하락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죠. 드물죠. 그리고 미래 시장 상황이 좋을 것이라 예측되면은 뭐 당연히 확정된 수익률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 상품이 많이 팔리고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 낙인 조건이 존재하게 되면은 조기 상환 기준점이 낙인 조건이 있는 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낙인 조건이 발동되지 않으면 조기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낙인 조건 아까 그 45% 지점을 터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낙인 조건이 발생해도 조기 상환 그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조기 상환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낙인 조건이 없는 그 ELS 상품은 낙인 조건에 비해 조기 상환 기준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얻지 못한다. 이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웃 조건입니다. 이 상품은 투자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게 적절한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처럼 안전하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나가웃 조건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해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상승한 부분 중 일정 비율의 수익률을 얻게 되고, 이거를 참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운 기준점에 도달하면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참여율이 50%고 나가웃 조건은 120입니다. 이 기초자산이 만약에 코스피 200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코스피 200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10이 된다면 저는 아직 나가웃 조건 120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10에 참여율은 50%를 곱해서 이 5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120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은 저는 나가웃 기준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확정 수익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즉 적게 상승하면 일정 비율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고, 이렇게 120보다 많이 상승하게 되면 확정 수익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아야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즉 요 구간 안에 있어야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은 옵션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일명 스프레드 전략을 구성해서 만든 상품이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보통 콜 옵션을 매입하고 콜 옵션을 매도한 건데 이 행사 가격을 다르게 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방향 나가웃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해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게 설정된 상품입니다.
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면 그 변동한 부분 중 일정 비율, 즉 참여율만큼 수익을 얻게 되고, 나가웃에 도달을 하게 되면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이 상품은 청산되고 끝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상승하면 아까와 같이 참여율만큼 수익을 얻고, 만약 나가웃 조건에 도달하면 그냥 확정 수익률 받고 끝납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변동 비율만큼 수익률을 얻다가 나가웃 조건에 도달하면 이렇게 그냥 확정된 수익률을 받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상품 모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공통점은 모두 원금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ELS 상품들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양방향 나가웃의 수익률보다 나가웃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이죠. 나가웃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웃 기준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양방향 나가웃에서 더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웃은 그냥 상승할 때만 있는 건데 양방향은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준점에 도달하면 확정 수익률을 받기 때문에 더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여율만큼 수익을 얻는 거 플러스 확정 수익률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주가 지수가 만약에 120을 넘게 되면 그때는 그냥 확정 수익률 받고 끝나는 거고, 120을 안 넘게 되면 이 참여율만큼 비율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